다정하지만 독선적인 호의는 왜 폭력인가? 202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 1938 타이완 여행기 910 푸칼럼니스트. 인간의 기억은 주관적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뇌의 장난일 뿐이다.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다. 흔히 좌뇌는 언어와 논리를 지배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좌뇌의 능력의 끝판은 바로 스토리텔링 능력이 아닌가 싶다. 좌뇌는 자신에게 유리한 서사를 끊임없이 지어낸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나 언동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기억하려고 애쓰는 이유다. 자신에게 편한 대로 기억하는 것을 두고 흔히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개인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데 하물며 사회나 국가로 연장된다면 어떨까? 1930년대 지배국의 국민으로 피지배국을 여행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다. 타이완 작가 양상쯔가 쓴 1938 타이완 여행기다. 이 책은 1938년 일제 지배하에 놓인 타이완을 여행한 일본 소설가 아오야마 치즈코와 그녀의 통역사 왕첸허의 이야기를 다룬다. 소설가 아오야마는 자신의 소설을 영화화한 청춘기가 개봉되며 타이완을 여행하게 된다. 타이완에 도착한 아오야마는 순례 강연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제를 찬양하는 모임에 동원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제국의 강압적 지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배국에 대한 피지배자의 입장이나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입장에 대한 불합리에 분개한다. 그러던 사이 그녀는 자신의 통역사로 일하게 된 왕첸허에게 호감을 느끼고 서로 친구가 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무표정한 왕첸허는 아오야마의 제안에 선뜻 친구가 되겠다는 답을 주지 않는다. 강연회를 계기로 타이완의 각지를 돌게 된 아오야마와 왕첸허는 시간이 나는 대로 체류지의 지역 특산 음식을 즐긴다. 국어교사였던 왕첸허의 능숙한 한문과 역사 지식은 타이완을 여행하는 아오야마가 그녀를 더 의지하게 했다. 그럴수록 아오야마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왕첸허는 끝끝내 친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왕첸허는 통역일을 그만두며 아오야마와의 동행에 작별을 고한다. 아오야마는 자신의 호의에 대해 마치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던 왕첸허의 태도를 끝끝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던 중 왕첸허가 떠나고 대신 통역일을 하게 된 미시마에게 뜻밖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바로 아오야마가 왕첸허에게 베풀었다고 믿었던 선행이 사실은 아오야마의 독선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왕첸허에 대한 자신의 언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나서야 왕첸허가 왜 친구가 되기를 거절했는지 알게 된 아오야마. 그녀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 책 1938 타이완 여행기는 202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이다. 저자 양상쯔는 이 책을 두고 타이완이라는 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이 일본에서도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견 1930년대의 두 여성의 타이완 식도락 여행기처럼 느껴지는 이 책 속에 담긴 저자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식민주의와 젠더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친 인간으로 마땅히 갖춰야 할 사회적 감수성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감수성이란 타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단순한 동정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은 물론 부조리한 부분을 고치려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사회적 감수성은 흔히 성인지 감수성, 문화적 감수성 등으로 달리 표현되지만 핵심은 바로 공감과 행동에 방점이 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책 속의 주인공 아오야마는 대만인 통역사 왕첸허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은커녕 자기 방식대로 시혜를 베풀고 정성을 다했지만 정작 왕첸허에게는 아오야마의 그런 행동이 큰 폭력으로 다가왔다. 피지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공감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식으로 독선적인 선행을 펼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깊은 이해 없는 선행과 베풀미 계속될수록 오히려 왕첸허의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최근에 크게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드라마 창교육을 기억할 것이다.
많은 이들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설마 하며 믿고 싶지 않았던 모습, 가령 친구를 따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에 대한 폭력을 즐기거나 마약 조직을 구성하는 모습에 경악했다. 하지만 필자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보인 것은 불합리한 상황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해버리는 평범한 학생들의 태도였다. 사회적 감수성은 사회를 통합하고 전진하는 데 중요한 가치다. 이와 함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미덕은 오늘날 그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최근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에 대해서도 이를 다룬 뉴스 게시판을 보면 아찔하다. 천벌을 받았다는 둥,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댓글들을 보면 익명의 잔인함을 떠나 인간이기를 스스로 거부한 이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를 보고 단순한 교통사고나 압사사고로 폄하하며 오히려 희생자를 우롱하는 이들을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목격했지 않았나? 그 사고들이 내 자신의 일이 되어도 그런 태도를 품을 수 있을까? 1938 타이완 여행기는 인간이 왜 인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넘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사회가 아니라 맹수들을 담아둔 우리에 지나지 않을까? 사회적 감수성의 가치를 깊이 일깨워주는 1938 타이완 여행기다.